한국에서 여름에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번 여름 휴가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실 계획인가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재미있는 TV, 국토전략TV? 한반도는 작은 땅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한반도는 흔히 추울 때는 과도하게 춥고 더울 때에는 과도하게 더운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전 국토가 극단적인 무더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고대 시기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귀족들과 왕족들은 덥지 않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 피서지를 만들어 살았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피서지, 즉 여름철에 과도하게 덥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딱 하기 좋은 한반도의 여름 휴가 지역들 베스트 7을 꼽는다면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7위, 태백. 아마 한국 최고의 여름철에 살기 좋은 도시를 딱 하나 꼽으라면 태백시가 꼽힐 겁니다. 보통 내륙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은 여름철에 아주 더운 경향이 있는데 태백시만큼은 해발 고도가 909m로 거의 1km에 가까운 높이를 자랑하죠. 높은 곳에 위치한 시급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가 극단적인 해수면 상승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태백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암튼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이 도시는 여름철만큼은 특혜를 입는 도시인데요. 여름철에 선선한 기후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급 도시 중에서는 빛 공해가 가장 적은 도시로서 은하수를 볼 수 있어 별 관측을 위해 방문하는 도시로도 유명하죠. 이곳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으며 태백산, 한백산 같은 전국 6위, 7위의 높은 산들이 있어 등산 마니아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도시로 볼 수 있죠. 6위, 변산반도. 한반도의 유명한 반도 지역을 떠올리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한반도에는 태안반도, 옹진반도, 그리고 서해의 변산반도 같은 작은 반도들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한반도 서해안에서도 변산반도는 서울보다 여름철 기온이 낮게 측정되는 지역입니다. 변산반도는 변산이라는 산악지형과 해안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능가산, 영주산, 복례산의 산악지형이 보기 드물게 서해안과 바로 마주하여 있어 한반도, 특히 서해안에서는 매우 특이한 지형과 자연경관을 갖고 있죠. 해안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륙 대도시들보다 여름철 기온이 낮은 편이죠. 직소 폭포와 같은 폭포가 유명하며 부안호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계곡, 폭포, 호수, 산악, 바다 모두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변산반도입니다. 한반도를 마치 압축해놓은 듯한 이 지역은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로 볼 수 있죠. 5위, 고성. 아무래도 여름철에 덜 더운 곳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겠죠. 하지만 내륙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더워지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런데 해안 지방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해양성 기후를 갖는 지역이 오히려 여름철엔 덜 더운 경향이 있죠. 고성군은 남한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죠. 사실 동해안에서 여름철에 시원한 도시는 북한의 심포시라는 해안 도시가 있지만 분단 상황으로 인해 막혀 있죠. 그곳과 그나마 가까운 지역은 고성군입니다. 이곳엔 김일성 별장이 존재했을 만큼 과거부터 피서 명소로 유명하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죠. 암튼 남한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면서도 해안에 있고 또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에 위치한 고성군은 향후 통일 이후에 더 각광받을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4위, 평창. 평창의 대관령은 남한 땅에서 가장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이며 연평균 기온이 7도에 불과합니다. 평창은 기상 관측 이래 단 한 차례의 열대야와 폭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초여름인 6월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 매우 시원한 동네인데요. 겨울철에는 스키장과 리조트, 여름철엔 피서 관광지로서 여름, 겨울 둘 다 즐기기에 아주 좋은 명소로 볼 수 있죠.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창 대관령의 경우엔 고원지대에 녹지 초원이 넓게 펼쳐져 양떼들이 우르르 다니는 풍경은 마치 서유럽이나 영국, 뉴질랜드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이국적인 풍취를 느낄 수 있죠. 또 최근엔 KTX 노선까지 개통함으로 인해 교통까지 좋아져 높은 여름철 관광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3위, 속초.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시급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아주 시원한 도시죠. 속초시는 한때 북한 지역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수복한 땅이죠. 시 지역 중 유일하게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도시이죠. 시급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38도선 이북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해변과 설악산 앞에 위치한 특성상 도시인들이 살기 좋은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휴양 도시이죠. 일반적으로 기후가 좋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찾아다니려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으로 가야 해서 인프라가 불편할 수 있지만 속초시는 인프라가 좋은 도시이면서도 휴양 도시로 볼 수 있죠. 설악산과 호수, 아름다운 해변이 위치한 도시 속초는 신라시대부터 유명한 명소였죠. 신라 화랑 영랑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은 영랑호수, 설악산엔 고급 리조트들이 즐비하며 해변가엔 이미 핫플레이스들이 즐비하죠. 최근엔 KTX 동해 고속선 철도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향후에 더 선망받을 도시로 부상할 수 있죠. 2위, 울릉도. 한반도에서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는 섬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가 대륙성 기후에 해당되는 한국인들에겐 상당히 이국적인 기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 모두가 존재하는 울릉도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기후를 자랑하죠. 울릉도는 여름철에 의외로 8월 평균 기온이 24도씨를 초과하지 않아서 여름철에 야외 관광 활동, 트레킹을 하기에 매우 알맞죠. 그리고 작은 섬임에도 산, 바다, 자그마한 밀도 있는 시가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한국의 지브롤터 혹은 한국의 작은 모나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최근엔 공항 건설이 진척되고 있고 곧 완공이 되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1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대단히 아파트 단지, 고층 호텔까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울릉도가 지금보다 더 북적이는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망망대해에 오염 하나 없는 이 도시는 점점 제주도와 같은 관광 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해양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래사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 몇몇 개의 모래사장이 있었으나 방파제 공사, 도로 공사 등으로 모래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림을 트레킹할 수 있어 앞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등극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위, 백령도. 한국에서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곳 중 하나는 뜻밖에도 서해 바다에 위치한 백령도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도서 지역은 한반도의 영해와 딱 맞닿아 있죠. 하지만 울릉도 독도와 함께 백령도는 남한의 영해로부터 떨어져 있어 마치 월경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 백령도는 남한 지역 중 고성군을 제외하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 중 하나이죠. 그만큼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울릉도보다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입니다. 울릉도보다 시원하고 대관령보다는 약간 더운 여름철 기후를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교통망이 좋지 못할 뿐더러 북한과 가까워 관광객들이 쉽게 오가지 못했었죠. 그런데 최근 백령도 공항이 개설되려 하면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단 1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고 있죠. 백령도는 마치 한국 해안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지질공원이 많아 작은 섬이지만 볼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풍부하죠. 최근엔 이 섬을 국제관광 명소화하자는 지역계의 의견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곳들 중 어느 곳을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